여기다 이건 적어놨는데 이건 후천잡계잖아요. 네. 책에 다 있어요. 후천잡계를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숫자를 한번 선생님들 자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자기 거를 한번 내보는 방법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네.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그 연수 있죠. 네. 연수는 무조건 후천수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월운도 후천수, 일운도 후천수. 알겠죠? 네. 그래서 후천수는 무조건 천간은 10단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임진시면은 임은 1, 신은 신은 4. 맞죠? 네. 신은 4, 신은 4. 이렇게. 제가 천간은 임이니까 임은 그 1로 되는 거고 신은 여기에 있으니까 4로 되는 거예요. 4. 네. 그래 4, 4, 또 병이니까 2, 7이니까 7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진은 뭐냐? 진은 5, 오. 정사 2, 그죠? 네. 충미 10, 병호 7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1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임진 그 세운의 임진은 무조건 15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는 42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축은 40, 1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읽을 때 50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50. 네. 그리고 77. 만약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신이 아니고 기축월이었다. 그럼 뭐예요? 50. 기축은 100이잖아요. 네. 축은 10이잖아. 그래서 110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왜 혜안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지? 자, 그래서 선생님들 사주를 다 이렇게 자기 사주를 써놓고서 이렇게 한번 뽑아봐요. 네. 시간 있을 때 뽑을까? 지금은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그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뽑았으면 이 숫자를 가지고 괴를 내는 거예요, 괴를. 네. 이 1400, 09가 아까 이게 제 신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를 안 쓰냐 하면은 그것을 안 써요. 저기 월건이고 이런 걸 안 쓰고 일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일진. 공망 같은 경우는 다 그 일진에서 공망을 구해요. 네. 일진에서 공망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신사일주니까 신유가 공망이겠죠. 그리고 지금 숫자가 최종에 계산한 숫자가 1452가 그렇게 되고 여름까지 합친 거예요. 예, 1439가 대운, 대원 합친 거. 이건 세운, 네. 이거는 평생신수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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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적었죠? 네. 이 지우개를 들고서 찾고 있어요. 이게 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평생신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평생신수는 이 거두절미라는 표현을 써. 거두절미. 거두절미라는 거는 앞대가리 제하고 뒤통수 제하고 이런 거야. 그래서 거두절미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천간, 뒤에 있는 걸 가지고 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잖아, 사. 그죠? 네. 사는 뭐예요? 선천잡계 할 때면은 일건천, 이태택, 삼이야 사진내잖아요. 사진내가 아니라 후천잡계를 한단 말이에요. 후천잡계. 그래서 사이하예요. 그래서 이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봐봐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쓰는 거는 다 선천잡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천이라는 거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 보는 걸 다 선천으로 보는 거야. 숫자가 나오기 전은 다 선천서계로 보는 거예요. 선천세계.
알겠죠? 그리고 숫자가 나온 이후에 보는 거를 후천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세계는 주역에 왜 선천도가 있고 후천도가 있죠. 그 후천 작계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우리가 1건 1000이지만 7로 읽는 거예요. 7. 1간산 7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2로 읽고 이거는 6으로 읽고 이거는 3으로 읽고 4, 5, 7, 8, 1. 선생님 나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저는 이런 거 벌써 계산하는 숫자 계산하는 순간 헷갈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안 돌아가 숫자는. 자 그래서 봐봐. 여기 1, 4, 0, 9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4를 갖다 써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4는 3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하케를 그리는 거예요. 이하케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누군가 자기 숫자가 1, 3, 4, 9 이렇게 됐다면 요거 제하니까 네. 3은 뭐예요? 3이 하잖아. 네. 그래서 3을 찾아보니까 상감수. 가미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미수케를 그리고 네. 이거는 4니까 하. 이하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요? 네. 그래 이거는 앞에 있는 거를 무조건 상케로 그려. 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상케가 이게 상케가 되고 네. 이것이 하케가 된다고. 이해가 가요? 네. 그 이렇게 선생님들 자기 숫자를 그렇게 쓰면 돼요. 영은 뭐라고? 네? 자, 0.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써봤더니만 0이 나왔잖아요. 그지? 네. 0이 나오면은 이 뒤에 자를 앞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6이 됐잖아요. 네. 그럼 거두절미했잖아. 네. 그러니까 빵빵이잖아. 네. 그럴 때는 이게 16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자기 걸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9니까 9권천이에요. 네. 이렇게 하천대유가 제 평생 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사를 갖다 붙이는 거 신사를 갖다 붙이고 건근갑자 자인진 이하기미 무축해 유미사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공망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하천대유 건고돈비감박준대유 이런 식으로 세유의 부성이 임했어요. 부성 재성 손 형제 부관 네, 일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육수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진에서. 그래서 백, 현, 청, 주, 구, 사. 그리고 동요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1409를 다 나누기 6해요. 6, 2, 12, 20, 6, 3, 18, 29, 6, 4, 24. 그러니까 5효동 했네. 그죠? 신금, 형제. 이렇게. 이게 제 평생 대운 신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유의 청룡이 임하고 어떻고 저떻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2차 지장하고 하지장하고 같이 이제 응용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육수를 쓸 때 청룡을 최고 다 나쁘게 봐요. 아니 청룡을 좋게 봐. 네. 청룡만 좋게 보고 구진만 좋게 보고 나머지는 다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 남편 성격이 어떠냐 이러면 간성에 청룡이 임했다면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고귀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보고 백호가 임했다면 그놈은 성격이 아주 더럽고 깡표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꼭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간성이 왕상하면서 백호를 임한 사람은 그 남편의 직업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군인, 경찰, 뭐 이런
검경 쪽에 근무하고 성격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왕상하면서 이루고 있는 거는 다 좋게 판단하는데 휴수하면서 이루고 있는 것은 다 나쁘게 봐요. 색골이에요? 예? 색골이에요. 색골? 그게 뭐예요? 색을 좋아하는 사람. 아,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따르게 있겠지. 그건 잘 모르겠네, 내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현무에다가 그 도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도화 쓰는 법 가르쳐 주세요. 도화요? 도화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우리 좌우묘를 갖다가 다 도화로도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인호술 하면은 묘도하잖아요. 인호술에 뭐 묘도화 이런 식으로 사유축에 뭐죠? 인호술에 묘도화, 사유축에 오도화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면 돼요. 근데 좌우묘를 일반적으로 현대는 옛날에는 도화살을 그렇게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만 현대는 있잖아요. 그냥 좌우묘만 있으면 도화예요. 그래, 그 선생님들이 점치면 알겠지만 일지 그 세이오 그 옛날에는 관성 그 오화 밑에 이를테면 이렇게 묘목이 이렇게 복신돼 있어야지만 이 남자가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응요가 월일로부터 합을 만나기만 해도 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만큼 그 상황이 조금 복잡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좌우묘 하나만 가지고도 도화를 논해도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1년 신수 보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세유에 부성이 맞으니까 이게 사도지명이 맞겠죠? 네. 사도지명.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캐상 자체가 육춘께니까 삶이 좀 편안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맞아요. 항상 바쁘게 돌아쳐야 되고, 여기 점사 자체에서 제극 인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육수도 육수지만은 또 나쁘게 보는 것이 여기에 2차 지장, 하지장에 대해서 응용하는 게 나오는데 2차 지장, 하지장에서요, 공망을 최고 나쁘게 봐요. 네. 공망하고 백호살을. 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점을 쳤을 때 공망이 임하면 무조건 나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거는 신수 뽑는 법인데 선생님들이 그 책이 요즘은 신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도 가끔가다 한번 써먹어 봐요. 이게 잘 맞아요. 적중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뭐에 쓰냐, 2차 지장, 하지장을 가지고 여기다 적응시켜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2차 지장, 하지장도 하지자지만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으로 연운점을 칠 건데 1년에 나 신수 하나가 편안하겠나고 묻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선생님 연운은 내년에는 그 태세요가 계묘잖아요. 그래서 이 묘로부터 충받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요가 묘로부터 충을 받으면 1년 내내가 아주 재수가 무진장 없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근데 내년에는 특히 나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오충하고 묘유충이 있는데 자오충, 묘유충이 무슨 살이라 그랬어요? 수옥살이잖아. 그래서 내년에 내년 운수점을 쳤을 때 이 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감옥 가는 운이에요.
수옥살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 수옥살이라는 게 꼭 감옥에만 가진 않아요.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1년 신수점을 쳤을 때 이런 점사를 치면은 일찌감치 어디 손볼 수 있는 곳은 손보는 게 좋아요. 뭐 막말로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1년 신수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세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유는 항상 왕상한 것이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응용은 뭐라고요? 목적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세응이 상처를 입는 거는 1년 내내 뜻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응유는 목적사잖아요. 그래서 월과 일로부터 충을 맞으면 1년 내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봐봐요. 이렇게 월건으로 충하는 것은 주로 응하는 것이 원래는 월건으로 충을 맞으면은 연에 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에. 근데 연운점이니까 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이 충 맞는 거는 운이 나쁠 때는 언제 나빠지냐면은 인월에 나빠지고 신월에 나빠져요. 운세가 알겠죠? 그리고 일진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은 일진이 묘일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 월로 읽으세요. 월로. 그러면 진으로 읽었다. 이러면은 진월로부터 충을 맞았다면은 진월이 그 사람한테 운이 다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1년 신수점을 쳤는데 세유에 재가 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겠죠. 제가 지금까지 6교점을 치면서 1년에 재 잡는 거 딱 한 번 잡았다니까, 지금까지. 재가 안 잡혀요, 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운 좋은 사람들은 점 치면 매일 재 잡겠죠. 그래, 이 재 잡고 손 잡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여자들은 세유에 손 잡는 사람들은 다 자궁계통의 수술을 하든지 유방계통의 수술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편안하다고 그랬는데 다 이 수술하더라고, 이게. 손 잡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손이라는 것은 선생님, 때에 따라서 병을 고치다라는 뜻도 되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여자분들이 손 잡는 사람들은 자궁계통에 수술하는 걸 제가 3번 봤어요. 3번. 다. 그분들한테 올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데 다 수술하더라고. 이거는 경험이니까 선생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형제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유에. 돈 나가겠죠. 이번 달에는 그 해는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휴수할 때가 문제예요. 세유의 형제 잡고 휴수할 때 돈이 안 모여요. 근데 왕상하면은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이 쓰는 그런 운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에 부성이 임한다면 선생님들은 부성이 임하면 다 좋아요. 왜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 부성이 임하면 손을 극하는 거로 자손으로 인해서 고생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게 이 점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네. 엄청 이 세유의 부성 잡으면은 학업을 잘 되든지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 쓸 일이 많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점을 치면은 점은 항상 양면성을 보면 돼. 양면성. 알겠죠? 양면성을 본다는 건 간단해요. 또 하나가 또 뭐지? 관이 지세했다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 질병,
백수가 간을 잡으면 취업해요. 처녀가 간을 잡으면 결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리고 이 간도 왕상한 간이냐 휴수한 간이냐 따라서 틀려요. 간이 왕상한 사람은 뭐가 될까요? 명예도 된다니까. 그래 선생님들이 이런 일반인이 이렇게 간이 왕상하면은 그 하다못해 그 동창회장이라도 해먹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예. 근데 관이 이게 무력하잖아요. 그럼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 아까 내가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선생님, 내정을 잘 쳐, 내정. 내정 얘기해 줬죠. 이 사람이 왜 왔는가를 점을 잘 쳐야 돼.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선생님들 사주를 잘 본다면은,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서 딱 앉혀놓고 당신 무슨 문제로 왔겠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글자가 그런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라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사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육효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럼 뭐냐? 이 관이 왕상하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묻는 거는 나이를 항상 물어요. 저는 전화 상담을 많이 오는데 오는 사람한테 다 나이를 물어.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 관이 왕하게 동했다. 그러면 20살짜리 20대들이 관이 공막 맞거나 발동됐거나 월파가 됐거나 충됐거나 뭐 이런 것은 다 이거의 문제로 온 거예요. 취업이 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라든가 남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제가 레정을 쳐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있잖아요. 간이 딱 문제가 이러는 사람은 그 남자하고 직장하고 동시에 와요. 그래서 직장이 띠리띠리한 사람들은 남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 네. 그 점이 그런 양면성이에요. 그리고 손이 임한 사람은 무슨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럼? 20대에 손이 임한 사람이 왔다. 선생님 양면성이라니까. 손이 임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남자하고 갓 헤어져 가지고 고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 양면성이라고. 또는 건강적인 문제로도 오기도 하더라. 근데 우리가 건강적인 문제로 오는 거는 한 10명이 오면은 한 명만 그런 게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 같은 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보면 돼요. 내정은 그래요. 그래, 쟤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왔는데 혜안이 왔어, 혜안이. 근데 쟤를 잡았어, 이분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 혜안 선생님이 나이가 40대 조금 넘었어요. 쟤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오는 경우가 많겠지. 이게 사업적인 문제. 그리고 또는 학업적인 문제 또는 어른 문제 이렇게 선생님이 양면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점을 치면 점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쪽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아셨죠? 그래, 이런 것만 잘하면은 이건 내정은 잘 맞추고 1년 신수에서도 이런 부분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세유 1년 신수점을 쳐면 무조건 세유는 왕상해라. 그리고 그 연운으로부터는 생조를 얻어야 돼. 연운으로부터 생조를 얻는 사람은 연운 있죠, 선생님 연. 내년에 개묘년이라 그랬죠. 이 묘목이 태세란 말이에요, 태세. 이 묘목이 세유 오화를 생했다. 그러면은 이건 국가로부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실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령운을 세워준다든가 열부상, 효부상.
효부상도 많이 받아요, 이게. 이 태세가 생을 하면은 국가에서부터 혜택이 주는 거니까 효부상을 받아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자녀가 3명인데 학교 가니까 국가로부터 다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성이, 태세가 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구성이 아니고 생활. 태세가. 네. 연이. 그리고 이 태세가 극하면, 잘못하면, 심하면 감옥 가거나 목숨을 잃는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죽는 거 있잖아요, 죽는 거. 죽는 거는 선생님 혼자의 운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주를 보면은 그게 못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혼자의 운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전 식구들의 운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간상에서 내가 얘기잖아요. 이를테면은 변화궁 있죠, 변화궁. 변화궁에 딱 들어가면 그 궁 속에 궁이 나쁘면서 딱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낀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이 딱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한 명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을 같이 이렇게 참조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더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변화궁 알려줬잖아요. 25세, 26세, 33세, 34세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썹 끝이 못생겼단 말이에요. 33세, 34세인데 이제 운이 나쁜 운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의 운이 보니까 내가 33세, 34세인데 여기 승장에 61세가 딱 나빠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 엄마 운 나쁘지, 나 운 나쁘지 이럴 때 거기에 아버지가 조금 잘못되면 그때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 식구들이 다 합주해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라고. 엄연히 말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보낸 거예요, 공모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판사들이 믿어주진 않죠. 사실 우리가 죽인 건데. 네, 그런 거예요. 그래, 연호는 그렇게 점치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육춘계가 나오면은 선생님, 연월점을 쳤는데 육춘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끝난 거죠. 모든 일이 만사가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래, 1월 1일 날 새해 첫날부터 집안 식구하고 뭐 산이 많이 하면서 싸우고 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1월 1일 설날에 가가지고 집안 풍지박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육춘계예요. 그래, 육합계는 좋을 것이고, 보공계도, 어떤 사람이 1년 신수점을 쳤는데, 육효가 난동했어요. 육효가 다 뽑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은 1월 달 내에 상갓집에 20군데 다녀왔대, 자기가. 주위가 막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육춘계는 그렇고, 1년 신수점에서 합계를 얻어야지 사람이 평온하고 좋고, 또 이 무동의 태상을 얻으면 무진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하지 말아야 될 건 또 있죠. 형제가 동했을 때는 이 형제에서 현무가 동하거나 뭐 등사가 동하거나 이 주작이 동하거나 이런 거는 구설도 될 수 있고 도덕도 맞출 수 있어요. 현무하고 형제가 합치면은 그 해는 도적을 맞아요. 도적. 그러면은 신금이 동했다. 그러면은 신월에 조심하세요. 이러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등사라는 것은 허경 계의지사한 거니까 내가 인천 선생님하고 평시 잘 지냈는데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맛이 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욕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욕을 하고 대든다든가 이런 일이 대드는 것이 형제 등사가 임했을 때 그래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주작이 되는 것은 항상 구설이죠. 구설. 다음에 관이 현무가 임하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이 구설이 돼요. 도둑을 맞아. 도둑. 이것도 그때 뭐 사하가 동하면은 4월 달도 되고 신월 달도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관성이 등사가 되면은 집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 선생님들 그 일반적인 점을 쳤을 때 관등사가 임하는 사람들은 암을 조심해라. 암 환자들이 점을 쳤는데 관이 계속 등사가 임해가지고 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빨리 병원 가보라니까 암 환자들이 많아요. 관등사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관이 주작이 됐을 때는 뭐라고? 이것도 구설이 될 수도 있지만 여름을 조심해야 돼요. 관 주작이 임했을 때는. 왜 그런지 알죠? 내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모기나 벌 이런 거에 해를 입어요. 다음에 이 재가 동한다든가 손이 동한다든가 이런 건 다 좋은 건데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손이 동하는 걸 되게 꺼려야 돼요. 손 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망에 대해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관이 공망 맞으면 선생님 직장에 잘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심하시고 알겠죠? 재가 공망 맞으면 1년 내내 금전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부가 공망 맞으면 이거는 문서라든가 또는 부모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형제가 공망 맞으면 1년 신수점에서 형제가 공망 맞으면 어떨까요? 기인이 없는 거죠. 기인. 형제는 원래 그 재물을 탈취하는 놈이잖아요. 근데 1년 신수점에서는 이 형제가 공망 맞으면은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편이 없군요. 예. 선생님 그 비경겁제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되게 좋잖아요. 그 군에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은 동기들끼리 매 맞으면은 덜 아프잖아. 매 맞을 때도 그죠? 혼자 맞으면 되게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비경겁제니까 이게 공망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손이 공망 맞으면 선생님 사람이 웃는 낯이 없어요. 웃는 낯이. 그러니까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손이 공망 맞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그리고 뭐 했어요? 형제, 관, 부. 부가 동한 거 얘기했나? 부가 동한 거? 이 부가 동해서 선생님, 부가 동해서 이 세유를 생했어. 1년 신수점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이 물려와요. 이제 세유를 생하면. 근데 부로부터 극을 받으면 부모로부터의 억압이 있겠죠. 이게 이상한 부모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은 그런 부모들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어떤 점을 쳤는데 그 저번에 우리 수업할 때 알려줬지만 그 부산에서 울산에까지 밥 먹으러 온대요. 그거 봤어요. 네. 너가 밥맛이 좋다고 그 딸내미 집에 오는 거야. 그 딸내미도 돈이 없어서 질질 매는데 그게 부모가 와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간대요. 한 3, 4일 있다 가고 3, 4일 있다 가고 엄마 아버지 번갈아 가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부가 극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세유 제가 1년 신수점에서 세유에 지세한 거요. 세유에 뭐가 임했느냐에 따라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공망이 됐을 때 얘기해 주고 발동했을 때 얘기해 주고 그죠? 자, 그리고 1년 신수점에서 또 중요한 거는 발동해서 동하는 거 있죠. 발동해서 동하는 거. 그래서 형제가 발동하면 발동해서 형제는 무조건 선생님 금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화가 형인데 재가 됐다. 그러면 선생님 모든 점에서는 동의시 변이종이에요. 그래서 동요는 시작이고 변요는 마침이에요. 그래서 이 마침이 좋은 결과를 다 가져야지 되는 거고 이 끝에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뭐든지 맺히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형변 재가 됐다면은 재물에 대한 마음이 맺히는 거고, 형변 손이 됐다면 자손에 대한 마음이 맺히는 거고, 그 형변 그 부가 됐다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맺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육신적인 통변이. 이해가요? 근데 저런 경우는 그러면 형이 이랬으면은 네. 돈 낭비인데 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결론적인 거니까 결론적인 거는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돈이 나간 거고, 네. 나중에는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타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를 받아오다 말다, 받아오다 이런 식으로 통변해도 되죠. 예. 아셨죠? 예. 1년 신수점은 그렇고, 선생님들 이제 월운점을 치잖아, 월운점. 네. 그리고 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꼭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속아서 살면 안 돼. 예? 저도 뭐 가끔 가다가 돈 빌려주고 사기당하고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 진짜 아주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이래서 내가 빌려줘가지고 못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점은 잘 쳐줄 필요가 없어. 선생님들 자신만큼의 점은 진짜로 치고 살아야 돼. 그래, 내 자신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학자들은 정말로 그래야 돼요. 이 어리석어. 뭐 남들 다 잘 맞추면서 자기 사기당하면 뭐예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이 양반은 저번에 그 주역을 잘 치는데 점을 쳐가지고 그 점에 맞춰서 생활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잠룡 물룡이 나와가지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점을 잘 쳐요. 그런데도 사람들 안 봐요. 지금 들어가가지고 살은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아. 머리도 이만큼 기르고 막 우통 닦고 이래가지고 그 무술하는 그런 사람이 밖에서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들도 그 운이 나쁠 때는 그 피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작게 하시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뭐냐? 선생님들이 이 육효점을 잘 쳐야 돼. 점을 잘 쳐야 돼. 그래,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육효 강의를 했더니만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 사주가 어떻게 돼요? 딱 묻는 거야. 이 무식한 사람이. 나는 그 선생한테 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당박 잘렸진 않대.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수신 거부 딱 해가지고 잘랐어요. 아무튼 이 월운점도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데, 월운은 선생님 항상 그 절기 있죠, 절기. 절기가 들어갈 때 월운점을 항상 쳐가지고 한 달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세유에 형제 잡으면은 그 달에는 돈이 왕창 나갈 것이고, 관이 나가면은 몸이 계속 불편할 것이고, 특히 그 월운점에서는 선생님 월파를 당하는 것이 아주 안 좋더만. 월파를 당하면은 그 달 내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5시 한 45분에 헬스장에 가거든요. 그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점을 치다가 월파를 딱 만나니까 피하질 못해. 그 한 달 내내 그 갑자실에 아무것도 아픈 데가 없는데 왜 딱 깔아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있잖아요. 무기력증에 걸리는 건 무기력증.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그건. 그 월파 만나니까. 보약을 드셔야 돼요. 아, 보약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아니, 보약도 쓸모없어요. 네, 월파 만나면은 이렇게 월건점에서 월파 만나면은 안 되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세운점에서도 세유가 왕상해야 되지만 월운점에서는 그 세유가 왕상해야 돼요. 그리고 육춘계가 나오면은 분주다사에 분주다사. 그래, 육합계는 안정적이고 난동캐가 돼도 분주다사예요. 그런데 일진점이 또 쳐요, 일진점. 일진점에서 육충 어때요?
난리 났죠? 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진점에선 그래. 근데 월건점에서는 육충변 육충하면 난리 나요. 그 연운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일진점에서는 난독해가 나면 또 어때요? 이것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월건점에서는 난독해가 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건점에서는 장기적인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일진점은 단시적인 점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내가 그 많은 혼돈을 겪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동캐가 된다든가 육충변, 육충이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알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합계를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합계를 좋게 보죠. 근데 육합계에서는 합이 좋아요. 그런데 이 일진점에서는 합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묶여가지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오늘 우리 인철 선생님이 공부를 여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일진점이야. 응요가 자축합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안 와요. 동해가지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안 와. 예. 일진점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분이 응요인데, 일진이 이렇게 월건이 자축합을 잡았어요. 이래도 안 와요, 이건. 좌우충할 때 온다. 오지 않아요. 네. 일진점에선 그래.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해 가요? 네. 월건점은 이 합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누구에부터 도움이 되지만 일진점은 합이 되면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진점도 똑같아요. 세유의 형제를 잡으면 뭐 금전지출 간성이 동하면은 컨디션 난조, 부성이 동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시무룩해요. 뭐 그런 건 다 똑같은데 요거는 그러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세유의 형제를 잡으면서도 세유의 오화 형제를 잡았는데도 미토, 신금, 재성이 이렇게 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점을 칠 때 일진점에서는 일진을 위주로 보세요. 일진을 위주로. 일진이 뭔가가 중요해. 월건에서는 월건이 뭔가가 중요해. 이해 가요? 왜 그러냐면 월건은 월을 주관하는 거고 일진은 일을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참조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점을 다 잘 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리고 2차 지장, 하지장에 대해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2차 지장, 하지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세 신수 뽑고 있잖아요. 신수 뽑는 데다가 잘 쓰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똑같아. 여기에 그냥 월운점 같은 거 쳐가지고도 연운점을 같은 거 쳐가지고도 이렇게 거기다가 적응시키면은 다 잘 맞아요. 5, 6효가 동하면은 주로 주택을 담장이라든가 외벽을 손보는 데가 많고 1, 2호가 동하게 되면 이사하는 일이 있거나 집안 내부를 수리하는 일들이 있고 뭐 그런 게 똑같아요. 또 거기서 쓰지 않는 것은 2차 지장, 하지장에서는 초유를 뭘로 봐요? 짐승으로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제가 내줬잖아요. 그죠? 한번 봐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습게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가운데서 보면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있죠? 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써먹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를테면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유회에서 동했다. 그러면 오유는 뭐예요? 거기에 순회, 사장, 왕 이렇지. 그러면은 당신은 사장이 당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감요? 네. 그래 상유가 그렇다. 그러면은 고문, 회장. 그러니까 뒤에서 은퇴한 사람이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육수도 나오고 그 초유에는 발, 지하철, 지하실 다 이렇잖아요. 그죠? 여기 이를테면 초유가 백호살이 임했다. 그러면은 지하실이 파손됐다. 닭이 병들었다. 이런 식으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예. 뭐든지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다 보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다 외우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월운점을 친다든가 1년 신수점을 친다든가 이건 할 때는 여긴 다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2차 지장, 하지장은 선생님들이 공부만 조금 한 사람이면 그대로 다 읽으면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2차 지장, 하지장을 써가지고 그거를 어떤 선생이 그러대 그걸 써가지고 경명주사로 써서 태워서 쟤를 마셨대, 쟤를. 잘하기 위해서. 예? 잘했죠. 지금은 어떤데? 예? 지금은 어때? 지금 그분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어서 그런지 기관지가 약하다고 매일 기침 캑캑캑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경명주사 해가지고. 예. 괜찮아요. 먹으면 괜찮아요? 경명주사는 선생님, 그거는 죽은 수은이라서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걸 계속 써가지고 마셨대. 그래가지고 아무튼 캑캑거리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을 거야. 그분도 육교 잘 쳤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 2차 지장, 하지장은 한 번, 5번 정도는 읽어봐요. 외워야죠. 예? 외워야죠. 예? 예. 그리고 2차 지장에서는 육춘께 간이상께를 좀 나쁘게 봐요. 간이상께는 1가입은 2차지라 그래가지고 한 집안이 결혼해서 잘 사는 집안이면 두 가정으로 쪼개져요. 근데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 간이상께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합체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내전법으로 써도 돼요. 선생님 지금 이거 그거는 이것을 내정점으로 쳐도 돼요. 그래서 점을 쳤는데 유금이 형제인데 이 백호살이 임하고서 공막 맞았어요. 이게 오효예요. 이를테면 그러면은 너 형제 길거리에서 객사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하지장, 2차증에 그런 게 있고 또 간단하게 선생님들 제사들 잘 지내시죠? 육효 내에 사나 오가 없어요. 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집이 제사를 안 지내는 집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이 2차 지장, 하지장이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게 없네. 좀 궁금하신 거? 예? 선생님, 예. 점치는 재료가 네. 이제 첩전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점치는 도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점쳐도 되고, 시간 가지고 점쳐도 숫자로 점쳐도 되고, 인체법이라 해서 사람 이 머리털, 우리 선생님이 저기 보니까 공 선생님이 위에 노란색을 입고 밑에는 검은색을 입어서 그래서 이거는 고니지하고 가미수캐를 하는 거예요. 지수사.
그래, 감절등기제 협동명의사하고 이게 8하고 6하니까 이효동했네. 이제 감수무인 인진 5 4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이 해두생 얻었으니까 아, 저 선생님한테 직장이 생기겠다 또는 애인이 생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옷 입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건 아는데 네, 이게 저 점치는 도구를 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뭐 상관없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 거죠.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주사위로 점쳐주는 거고 네.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척전법으로 신중히 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웬만하면 한 가지 쭉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좋은데 그 주사위는 동요가 하나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단점이 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문 있잖아요. 정신을 집중해서 점치세요. 네. 그래, 딱 1인 1사가 딱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한 명만 점쳐주고 한 번만 점쳐주는 게 맞아. 그래, 그 사람 점쳐주면서 10,000원씩만 받아봐요. 하루에 100명 받으면 돼. 100만 원. 넓은 도시에서 살아야죠. 그렇게 점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자, 바쁘신데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기 식사할 때 같이 저 따라오세요.